개봉, 뭐 말이 개봉이지, 서울에서만 극장 2군데에서 뭐 이 영화의 기획 특수성도 있었고 또 뭐 마케팅 비용도 뭐 없었고 그래서 개봉을 했고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추석 때 이제 그 전 세계 시청자한테 보였고 네.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큰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외로 네. 이렇게 연말에 다시 한번 봐서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유인 씨는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저 가운데서 다시 처음부터까지 보셨을 텐데요. 연기자로서 첫 번째 상영, 두 번째 상영이 지날수록 객관적으로 보게 될 수 있어서 그게 오늘은 좀 최근에 오늘 보는 게 가장 편하게 관객으로 봐서 저도 네. 즐거웠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영화 한국을 만나다라는 어떤 프로젝트 시리즈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일환으로 감독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래도 감독님이 제주는 감독님이 선택하신 거죠? 제작자하고 합의를 해서 그러셨군요. 나왔습니다. 근데 뭐 네.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전국에 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 사실 감독님 영화에서 제주하면 기쁜 우리 젊은 날에도 잠깐 네. 제주가 나오죠. 네. 어떠신가요? 제주도를 다른 많은 서울 이제 전국의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셔서 이 영화를 찍게 되신 어떤 이유라고 볼까요? 이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제가 몇 작품을 준비하다가 자꾸 작품의 진행이 더뎌지고 네. 그럴 즈음에 이 제의가 왔을 때 비록 저예산이지만 뭐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하나만 우리나라의 풍광의 아름다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주문이 아니라 제가 늘 제 영화에서 하던 것이었으니까 네. 전혀 제약이 안 되었고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그냥 그렇다면은 제주를 본격적으로 무대를 해보자는 게 그냥 떠올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 영화는 제주가 아니라도 되고 뭐 강원도라도 되고 전라도 어디에 다도의 해상도 되지만 이왕이면 제주도의 그 풍광을 더 빌려보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네.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 편 사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연관 관계가 훨씬 더 느슨해져 있는 것으로 이제 영화 보이는데요. 그 세 편을 찍으실 때 각각의 세 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상대적으로 찍기가 어려우셨고 또 쉬우셨는지 그리고 또 그 전에 세 편을 찍으신 순서는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순서는 지금 찍혀져 있는 그의 순서대로 찍었고요. 처음에 발상은 그냥 제주도에 여행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 제주도를 또 이게 TV라는 극장도 개봉을 하지만 TV로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가지 말고 좀 더 넓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가야 되겠다. 쉽고 편안하게. 그러면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좋겠다. 제주도라는 것이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여행지로서 많이 선택하게 되고 또 해외에 많은 시청자들도 아마 여행을 오게 되고 그래서 세 파트 다 여행을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 두 번째는 신혼여행 부부,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가정 부인의 이야기인데 칼라가 너무 비슷할 것 같아서 2부에 또 두 쌍의 젊은 부부 얘기를 해도 결국 파트 1이 조금 진해지는 거지 결국 성격이 같은 것 같아서 1편을 거의 촬영을 끝나고 산책길에 그래 여행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장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의 삶도 느끼고 하는 것이 여행이니까 이 파트 2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3가 그것을 감싸는 그런 형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네. 김희우 씨는 사실 배창호 감독님 영화 러브스토리 이후에 여러 편에서 주연을 하셨는데요. 근데 바로 직전에 찍으신 영화들에 비해서 이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시대극도 찍으셨던 데 비해서 이 영화는 또 현대 이야기고 또 가장 자연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희우 씨의 모습하고도 좀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는데요. 처음 영화의 이야기를 감독님이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건지 드셨어요? 출연할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네. 시나리오 작업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직접 또 체험하고 살고 있는 주부의 입장이었고 또 주변에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엄마 친구들, 네. 친구 엄마들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대사들이 살아있는 대사들이 그 분들한테 많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이제 그 시나리오 쓰신 작업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부에 해당하는 여행은 대학에 재직하셨을 때 그 학생들, 제자인 학생들하고 같이 시나리오를 쓰셨고요. 그 두 번째 작품은 당시에 작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따님하고 같이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극중의 그 주인공처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신 외출이라는 부분을 역시 또 같은 방을 쓰고 계시는 네, 김유미 씨랑 같이 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어떤 감독 영화로는 아마 그렇게 시나리오 쓰신 건 처음이실 텐데 감독님께서 다 생각하신 대로 진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영화 작업을 하신 어떤 이유 같은 것은 어떤 걸까요? 기획의 숙성 기간이 이제 짧았어요. 네. 이 작품을 합시다 해가지고 촬영에 들어가기까지가 넉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결실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동안에 뿌린 수확을 거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그렇게 쉽게 이제 다 우연히 이렇게 맞았죠. 대학생들의 이야기니까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의 체험과 그 친구들의 그 결실을 좀 거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중학생이 나왔을 때 그거는 제 딸이 더 가깝게 그 사춘기의 그런 심리를 알 테니까 다른 데서 인터뷰할 거 없이 우리 딸을 통해서 이제 했고요. 3부는 이제 빨리 제가 손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이렇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또 한 파트는 네. 집사람이 이제 체험했던 그런 얘기 또 봤던 그 중산층 주부로서 네. 같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제 갈등과 학업 아이들 키우는 그런 문제 어머니들의 어떤 이런 간접 체험 그래서 그런 세 쪽을 제가 그 참기름 틀을 가지고 그 기름을 쥐어짰죠. 네. 인간관계를 총동원하셔서 영화를 만드시게 되신 건데요. 3부야 제가 좀 여쭤보면 될 것 같고 1, 2부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그럼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영화를 만드시는 창작자라고 해도 그래도 대학에서 가르치신다고 해도 대학생들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1부와 2부를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영화 외적으로 그런 토론과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건 내가 대학생은 이러이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이 다르구나. 혹은 중학교 2학년쯤 되는 내 딸의 세계는 이러이러할 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르구나 해서 영화적으로 크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1, 2, 3부 모두 저의 그 사소한 견해를 다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굵직한 제 믿음만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10대 젊은이들이나 그런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하기가 오랫동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면서 내 식으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했다가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또 제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특히 현대적인 배경으로 얘기하는 것도 두려웠고 또 너무 많은 영화에서 젊은이들을 다룰 때 어떤 치우친 모습들, 젊은이들의 열등의식, 비열함, 냉소주의, 또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가 영화로 너무 많이 펼쳐 있어서 다른 쪽을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사실적이 아니라고 하는 경계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지켜본 대학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던 젊은이들의 모습과 또 이 시나리오를 하면서도 제가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경우에 너희들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솔직히 얘기해달라 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제가 시나리오를 더 완성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 어떤 믿음의 확인이 됐을 때 했었던 문제고 그러나 그 선택은 이렇지 않은 대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이런 하이킹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학생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대학생들도 분명히 있다는 제 믿음만 했고
그 2부의 그는 이제 제가 봐왔던 결승 과정의 그런 것을 이제 해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아이의 그 비뚤어진 심리를 너무 밑으로, 너무 어둡게 가지도 않고, 너무 밝게 가지도 않고, 또 그 중간 정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그래서 제 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서 그 입장에서 이제 하면서 제 딸뿐만이 아니라 저기 기자 아이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취했죠. 그 캐릭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가 각각 부의 주인공들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부에서 특히 원장 부인의 캐릭터, 원장 캐릭터, 그리고 또 카페 주인 같은 캐릭터들인데, 정말 여행 가서 저런 사람들 만나면 여행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뒤틀리고 극단적이고 이런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 영화 인물들은 정말 지금 감독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지나칠 정도로 보일 정도로 선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좀 그런 개인적인 감상이 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감독님의 영화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지금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들이 대부분들 다 그렇게 좀 뭔가 끈적거리고 격정적이고 이런 영화들일 때, 이 영화는 그런 데서 완전히 이렇게 초월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너무나 깨끗하고 영화가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 입장에서 지금 한국 영화들, 그리고 또 이런 영화를 만드시게 된 어떤 마음이나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끼어 있겠죠. 지금의 한국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러한 인간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그리고 하는 이러한 인간형과 삶의 모습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런 순간들을 끄집어낸 것이죠. 저는 특히 이 영화의 경우에는 많이 가공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나 이거 그대로 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채를 거르긴 거르지만 그래도 가장 좀 굵지 않은 채로서 약간은 걸러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삶하고 글쎄요, 여행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3부의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그 이제 원장하고 이야기가 나올 때 너무 한국 영화에 없던 얘기가 나오니까 저러다가 이상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오히려 하고 걱정을 하는, 그래서 저렇게 곱게 끝나서 안심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가 오히려 주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인간에 대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다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의 모습을 보고 어느 쪽의 모습을 끄집어 내오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했고, 또 그 3부의 그 두 인물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모델들이 실제로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가 헌팅을 했을 때 한 카페 주인이 증권회사에 다녔다가 오랫동안 이제 계획을 잡아서 카페를 차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인물을 탄생을 했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 몸이 아파서 고향에 내려간 어떤 저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3부 외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출 보면서 이제 제주도를 내려갔을 때 아마 그 은희죠? 은희의 마음 비장했을 텐데, 근데 막상 하는 일을 보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행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셨을 때는 원장하고 사이에서 뭔가 스릴러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이 가서 정말 다행인데, 정반대로 저쯤 되면 카페 주인하고 사이에서 뭔가 애틋한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알아도 화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 이제 애틋하게 잼 하나 들고 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떠신가요? 그런 이 주인공이 제주도에 갔을 때 몇 박 며칠 동안 혼자 있을 때 그 궤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딱 저 정도의 그 수위가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장편이면은 좀 더 카페 주인하고도 좀 더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독님의 의도대로 어느 정도 수위를 지키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큰 무리 없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 삶에서 가장
그래도 편안함이 결말일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보면 사실 그 카페 주인이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막 그 적극적인 포크송이잖아요. 알고리의 노래인데 그 노래 그가 불려지는 상황조차도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코믹하게 흘러가서 뭐 끈적끈적한 느낌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데요. 3부를 같이 각본을 쓰시면서 감독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점에서 김유 씨가 3부의 어떤 특정한 대사나 어떤 설정이나 해서 이것은 감독님의 생각하고 관련 없이 온전히 만들어내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감독님하고의 작업을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그래도 뭐 유일하게 한 건데 여지껏 작업을 하면서 저 혼자의 단독적인 대사를 영화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재료는 그래도 결정과 모든 판단은 감독님이 걸러내고 아니야 하고 무한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제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과정에서는 좀 서운한 일이 있고 무한한 일이 있었어도 객관화돼서 영화를 볼 땐 이 영화는 이래서 그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오늘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약간 좀 뭐 어떤 질문일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감독이 남편이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가요? 저는 기회가 있다면 제작자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 남편이 아닌 그런 분하고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앞으로도 해보고요. 네. 장점은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를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호흡이 이미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겠죠. 신뢰가. 때로는 그 신뢰가 너무 지나쳐서 다른 여배우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하는데 저한테는 좀 불친절했던 서운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요? 예, 현장에서 점을 촬영했을 때도 그랬고 근데 최근에 제가 이번 작품을 했을 때는 많이 저도 이제 뻔뻔해지고 단련이 돼서 감독이 그럴 때 감정이 그래도 내가 표현할 때는 좀 초월해서 표현을 해야지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촬영 기간 중에도 당연히 집으로 퇴근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영화를 찍는 기간 중간에 그 영화 속에 어떤 예를 들면 찍으시다가 어떤 감독과 배우 사이에 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좀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면 그 일이 집안으로까지 계속 그들이 연장이 되지 않을까요? 어떠셨나요? 이게 전작 러브스토리하고 정하고는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 때는 거의 지방을 너무 많이 촬영을 다녔는데 집을 돌아올 때는 좀 다른 차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같이 와야 되고 그리고 영화 끝나면은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감정이 굉장히 그랬어요. 그런데 정은 제가 시사회를 끝나고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좋은 작품을 출연할 수 있겠구나라는 출연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게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작품은 생각보다 아주 촬영 현장은 너무 타이트해서요. 저는 좀 여행하는 기분으로 촬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제주도에서 도착해 보니까 뭐 아주 정신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도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가 잘 정리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연연이 없었어요. 매출을 보면서 영화 말씀해요. 대답할 게 있으신가요? 아니 대답할 게 있으면 반격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고기회를 잠시 내드리고요. 영화를 외출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느꼈던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영화 속에서 남편과 아이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너무 그쪽에 매몰되어 있던 여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떠나는 거고 그런 여행을 하시는데 막상 그런 영화를 찍으실 때 남편과 같이 찍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벌써 지금 러브스토리부터 보니까 한 15년째 배우 김유미 씨를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서 보시는 김유미 씨 말고 배우로서 김유미 씨는 지금 보실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감독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반격하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참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또 표현이 모습이 굉장히 섬세해서 그 섬세한 게 감정만 잘 실리면
굉장히 배가를 하게 되고요. 또 요즘 그 말이 하도 그 단어를 많이 써서 그 의미가 퇴색해지는데 정말 진정성, 진짜 마음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감정이 많이 살아있고요. 그 3부에 아까 이제 작가로서 아니라 배우로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건 시나리오에 어떤 것을 확 채워준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노래방 기기에서 김머리 소년을 다시 부를 때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조금 감상적으로 이렇게 객관화되는 그런 정도로 씻어나가는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찍었는데 두 번째 거보다 이제 첫 테이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뭐랄까 드라마도 빌리지 않고 어떤 연기술도 빌리지 않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한 어떤 사람의 그것도 연기죠.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해서 그 장면은 제가 매번 즐겁게 봅니다. 그 노래 자체는 감독님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떠올린 후보 중에 하나였고요.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좋은 거를 그리곤했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 외적으로 그러면 영화랑 관련된 거 아니고요. 영화랑 외적으로 부부 여행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이십니까? 3월 아니 그렇죠. 지금 아이가 크니까 자주 못 가는데 자주 갔습니다. 네, 3월에 설악산 여행. 올 3월. 네, 1박 2일 갔다 온 것 같네요. 네. 따님이랑 같이 한 거고 두 분만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시고요. 네. 그 마찬가지로 제공을 좀 약간 짚게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김민주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혼자 저렇게 일주일 정도 어디든 가실 수 있다면 국내든 뭐 아니든 바깥이든요. 어떠신가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국내도 물론 좋겠죠. 국내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자로서 선택하기에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영화로서 대리만족을 제주도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해외를 선택한다면 제가 얼마 전 취미가 빵을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해요. 즐거워해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아주 시골 마을 같은 데를 가서 아주 시골 거기에 시골에 빵 만드는 디저트 이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독님께서는 이제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유미 씨한테 같은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3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몇몇 디테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은희가 갑자기 개 싫어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호텔에서 개를 해먹을 수도 없는데 그걸 사지 않습니까? 충동적으로. 처치곤란이 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설명하고 주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가서 물건 고르다가 살짝 두고 나오는 그런 디테일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확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을 포함해서 연기하시면서 그 외출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스스로도 뿌듯하기도 했고 혹은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때도 저 장면 참 좋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 본인이 나오는 그 장면으로요. 사실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늘 아쉬움과 부끄러움의 연속일 것 같아요. 네. 제 경우에는 제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여기 배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 때는 긴머리 소녀 그 노래방 씬이 담담하게 그 지문을 제가 적어놓고 또 연기할 때 그 준비를 위해서 메모를 했을 때도 담담하게 회한 섞인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됐었고 현장에서도 그 씬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화면에서처럼 아주 굉장히 스산했었는데 은희가 뭐랄까요? 일체화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김유미도 아니고 거기에 인물의 은희 입장이 제가 굉장히 집중이 되더니 그 씬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계획도 없었던